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사망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영웅, 그리고 전 인류의 지도자, 그리고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리우는 넬슨 만델라가 지난 5일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난 후에 전 세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죽음은 전 세계 국가의 수반을 비롯해서 그를 기억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100여 개 국가의 수반들이 참가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여기 시간 오늘 새벽 6시 30분에 요하네스버그 소웨토의 FNB 축구 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전원이 이 추모식에 참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만델라의 추모 기간에 우리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변호사가 되고서 시카고의 슬럼가로 흑인들의 빈민운동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1990년대 초반입니다. 흑인 극빈자들의 생활에 깊은 고민을 하면서 빈민운동에 뛰어드는 거죠.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한 흑인 청년으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악명 높은 인종차별법인 아파라크 헤이트에 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바꿔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넬슨 만델라의 얘기를 직접 아주 생생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들었습니다. 흑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게 됐습니다. 만델라의 뒤를 따르고자 결심한 것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이 되어서 막 워싱턴에 진입했을 때인 2005년입니다. 만델라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는 개인 자격으로 면담을 신청해서 만델라가 묵는 호텔로 아침에 조용히 찾아가서 잠깐 그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작 그때에 꼭 한 번밖에 만델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오바마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문 일정을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졸랐지만 쉽게 그렇게 일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은 2011년에 두 딸을 데리고 혼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그때 미셸 오바마가 만델라와 만나고서 찍은 사진이 아주 네티즌들 사이에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비로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지만 만델라의 병세가 위독하기 때문에 면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오랫동안 수감되었던 여러분 그 악명 높은 케이프타운에서 약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외딴 섬의 로빈섬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하네스버그 대학의 연설에서 만델라가 자신의 스승님을 자기 인생의 사표임을 고백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그 바람을 종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델라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백악관과 전국 연방 건물에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군 기지와 공간에도 추모 기간 내내 조기를 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특별 성명이 좀 특별합니다. 만델라라 같은 사표가 없었던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만큼 대통령이 나를 슬프게 한 순간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지만 대통령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성명서, 좀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을 가능토록 한 위대한 위인이 마침내 타계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깝게 추모하는 것을 봐서는 정녕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칼럼을 하고 있는 저도 사회운동을 접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에 1977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빈섬의 만델라 투쟁을 접했던 것이 동기였습니다. 까까머리 티를 막 벗었을 때 만델라에 관한 이야기를 실로 충격적이게
자유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했던 것이 제가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그런 동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합법적으로 자행케 한 그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런 그 인종차별법을 종식시킨 만델라의 가장 빛나는 지도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투쟁이나 정치력이 아닙니다. 만델라 지도력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화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차별받아온 흑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신념과 의지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화해와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를 정리토록 했습니다. 투투 주교는 기도와 참회로 이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1999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퇴임했습니다. 그가 헌법상 재임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두세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었지만 단임으로 끝냈습니다. 퇴임 후 온 힘을 쏟아서 어린이재단, 만델라 재단 등을 통해서 에이즈 퇴치 활동과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신적 대통령이자 지구촌의 살아있는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0년 월드컵 폐막식에서 부인인 그라사 마셀 여사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만델라를 많은 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의 만델라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관중들과 같이 저도 모르게 마디바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만델라의 존칭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그 감정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어느 종교인보다도 앞서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 아주 영성이 깊은 정치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탄압, 불의에 대한 저항운동이 신앙의 깊이라고 가르친 위대한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